계몽운동 뭐 이렇게 하면 뭐 계몽 말이 좀 뭐 좋진 않아요. 어감 계몽주의, 계몽운동 이런 게 뭐 분하르도 운동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계몽이라는 말이 좀 뭔가 깨놓고 얘기하면 무지몽매한 대중들을 깨우치고 각성시키는 활동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계몽이란 말이. 그러니까 뭔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물정이 어떻게 되는지, 현대적인 어떤 문물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는 대중들에게 뭔가를 깨우쳐주고 가르친다.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시대적 한계 때문에 뭐 이런 역할들도 이때는 좀 필요했다고 뭐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말기에는 어쨌든 봉건적 질서나 제도 이런 게 이제 뭐 주되었고,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제 서구에서는 뭐 산업혁명이다 막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문물들이 나오고 있고 근대적 변화들이 이제 되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세국 정책을 썼죠. 네. 그렇게 하면서 세계적인 어떤 추세나 추이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여전히 이제 왕권을 중심으로 한 봉건 질서가 지배하는 이런 사회다 보니까 앞에 나왔던 이제 뭐 갑신정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끌었던 개화 사상, 개화파들이 갖고 있던 우리 사회도 뭔가 근대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왕 중심의 봉건적 질서 이런 게 아니고 민권도 높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봉건적인 신분 질서들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좀 새로운 문물로서 이제 그 당시로 치면 현대적 문물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뭐 사람들의 어떤 복리 편리를 이렇게 좀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개화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 시작한 운동입니다. 갑신정변을 해가지고 3일 천하로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그 수구 세력들, 관료들한테 다시 이제 청나라 파들한테 뺏겨버리고,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은 몇몇의 어떤 성학자들이, 활동가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많은 백성들,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뭐 정상적인 교육도 없고, 근대적인 교육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보편적인 어떤 이런 교육도 안 되는 이런 나라에서 이 계몽 사상들을, 개화 사상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겠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문화운동이자 뭔가 의식화 운동, 의식을 개조하는 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몽운동을 시작합니다. 발생은 뭐 개화파가 만들어졌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 3.1 만세운동 이후까지 쭉 이런 계몽운동들이 이어집니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도 했고 좀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기도 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진석 국회의원이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조선이 망한 게 아니고 조선 사회가 썩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식민지가 되었다. 이런 얘기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해서 여기 계몽사상이 좋게 가면 사람들을 자각시켜서 이 사람들이 이 사회의 주인으로 될 수 있도록 뭔가 의식화시켜 나가는 이런 운동이라는 좋은 측면이 있는데, 이걸 부정적인 측면으로 끌고 간 사람들은 가령 이런 거. 조선 사람들은 안 되고, 무식하고, 조선은 뒤떨어졌고, 소위 말하는 자기 민족에 대한 허무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고, 일제가 그렇게 침략하는 상황 속에서도, 일제와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자치로, 뭐 이런 거예요. 우리 힘을 키우고, 우리 민족 경제를 붕괴시키고, 일제와는 좀 타협하고, 이런 안 좋은 경향들도 여기를 뿌리로 해서 생겨난 흐름도 있습니다. 이후에 가보면.
여튼 이 계몽운동이 일제시대에도 계속 북에서는 이 근대 시기에 외국 계몽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애국문화운동이라고요.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 뭐 무슨 편이 있다고 치면 북의 역사책에는 애국문화운동 편이 있습니다. 근대 시기에. 그래서 애국문화운동의 영역을 주로 이제 출판하거나 신문을 내거나 언론이죠. 이때 이제 뭐 처음 신문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국가의 신문을 만들거나 민간 신문을 만들고 잡지를 내거나 창가 같은 게 많아서 뭐 학도가 해석도 뭐 애국가, 독립군가 이런 창가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노래를 통해서 좀 뭔가 대화적인 사상, 근대적인 사상을 널리 보급하려고 하는 구전가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창가운동도 있었고 국문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말, 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체계화하는 그 다음에 국학운동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려고 하는 뭐 이런 운동들을 통틀어서 애국문화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늘은 이제 정치계몽운동 단체들이 출연했던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얘기할 것은 독립협회하고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만민공동회 보시겠습니다. 넘어가. 독립협회는 1896년도에 서울에 이제 정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뭐 민주노총 건물도 있고 경향신문사가 정동길 가보셨나요? 네. 쭉 가면 이제 그 덕수궁 돌담길 나오는 거기가 이제 덕수궁의 뭐 그게 왕궁이었고 그 일대의 외교관 건물들이 쭉 정동에 이제 다 들었었죠. 이제 세계의 열강들이 조선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조선에 많이 진출할 때 정동 부근에 뭐 사제랄지 외교관들의 어떤 관제랄지 이런 것들이 쫙 들었었습니다. 거기에 외교관들의 어떤 사교 클럽으로서 정동 구락부라고 있었습니다. 구락부란 말은 이제 클럽을 우리 말로 하다 한자 말로 구락부라고 불렀습니다. 클럽을 정동 구락부가 있습니다. 거기 이하여고 바로 앞에 정동 구락부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이제 드나들던 사람들이 뭐 술을 담소를 나누든 하다가 우리도 랜드마크가 될 만한 조선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만한 상징문을 만들자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게 독립문, 그 다음에 모화관이라는 어떤 그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관이 있었는데 뭐 그걸 독립관으로 만들고 그 일대를 독립공원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이제 모임이 시작된 거죠. 독립공원은 지금도 뭐 그 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서대문 독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독립문이면 뭐 그 이후로는 이제 일제시대 서대문 형무소가 만들어졌죠. 그 자리에. 이걸 하자고 이제 모였습니다. 모였던 사람은 이상재, 남궁업, 정교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해서 혁신파였어요. 개화적인 사상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뭐 이범진, 이윤용, 서재필 뭐 이런 사람들은 약간 이제 관료파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모여가지고 독립협회를 처음에 만들었던 거예요. 독립협회를 처음 만들 때 발기인 모임을 전현직 관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7월 달에 이제 30명이 모여서 독립협회를 결성합니다. 회장은 안경수가 있고 외국인으로 이완용이 위원장을 했어요. 독립협회. 이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료파들은 요거 짓는 건설 사무만을 맡아보는 그런 형식적인 단체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동상이몽하면서 혁신파들은 독립 애국 정신인 그리고 근대 사상을 전파하는 조직으로 이 독립협회를 키워나갈 야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조금 동상이몽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독립협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독립협회를
친일 의용단체로 보는 경향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위원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자주 독립이라는 것은 그때 조선을 종주국으로 위치하고 있던 나라는 어디였죠? 조선에 대한 어떤 지배권이 가장 셌던 나라. 예, 청나라죠, 청나라. 계속 조선은 중국에 이제 4대 했던 나라니까. 그래서 청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일본의 세력의 힘을 키워주려고 했던 단체가 독립협회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고. 이건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이 안에 있었고, 겉으로는 어쨌든 조선이 자주 독립국가이고 근대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표방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사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는. 아, 청나라가 너무 힘이 세니까 나는 친미파할래, 나는 친일파할래,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기회주의자, 야심가들도 있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는데, 독립협회를 청나라의 지배로부터 지배력을 좀 약화시키고 일제에게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활용되었던 친일단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면적인 평가예요. 네. 일면적인 평가다. 이분이 이제 이상재 선생님입니다. 어디야? 종묘공원앞에 이렇게 동상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했던 일은, 하자고 했던 일이 아까 말했죠? 그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 네. 독립문 가봤습니까? 독립문 보셨어요? 네. 고가도로 옆에 보면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신문 잡지에다가 종묘성을 알리고,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회원화시키고, 대중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열기가 높으니까 왕실에서도 어쨌든 마지못해 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패자의 이름으로 천을 비정했습니다. 한 달 만에 7,000명이 5,897원, 쌀 60kg가 3원 할 때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많은 돈이 모였죠. 네. 그래서 뜨거운 지지 속에 독립문을 건설하자. 우리 조선은 자주 독립 국가이다. 그런 상징물이 필요하다. 이런 열기들이 모아져 갔습니다. 만들자마자. 독립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립도, 독립문. 독립문이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이 자리는 영어문이라는 문루가 있었어요. 모화관이라는 영빈관,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건물이 있고, 그 입구에 출입구처럼 이 영어문이 있었던 거죠.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독립문 사거리에. 이 영어문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름이 영조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세종 때부터 만들었던가. 여기가 이제 중국 사신들이 오면 막 풍악을 올리고 무용을 하면서 잔치를 하면서 사신들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모화관이라는 그 외국 손님을 모시는 영빈관으로 모셔가지고 접대하는 이런 게 이제 서대문에 있었던 거죠. 여기가 이제 거리 계속 올라가면 이제 무학재로 해서 이제 고양, 파주, 그 다음 뭐 임진강 이렇게 해갖고 의주로 가는 길이에요. 옛날 의주로 가는 길목, 서울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문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영조문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영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자가 환영할 영자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황제가 주시는 조칙이나 조서를 받아들이는, 조서를 환영하는, 이렇게 했다가 중국 사신이 조서만 환영할 게 아니고 황제의 은덕에 대해서 환영해야지, 하면서 이제 영은문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돌이에요. 돌이고, 여기에다가 목조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제 지붕을 세워서 사신들이 통과하는 거죠.
이런 게 있었는데 가보개혁 때 이게 철거됩니다. 돌은 이렇게 남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독립문 안에 있는 돌이 아니고요. 요거는 영흥문 주초라고 하죠. 주초석. 여기 별도로 있는 거죠. 간격이 있습니다. 독립문하고.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도로 난 곳에 있었는데 도로를 뚫으면서 이리 다 모아놓은 거예요. 영흥문 주초. 요 뒤에 이제 독립문 이렇게. 모화 4대 사상이 있었는데, 모화라는 것은 중화를 숙모하고 큰 나라를 어쨌든 섬기는 이런 사상이 조선 시대에 뭐 건국 때부터 시작해갖고 이때까지 계속 왔던 4대 사상입니다. 그런 유물들을 없애고 자주 독립국가임을 알리는 상징물을 만들자. 이렇게 있고, 아까 뭐 6, 7월 달에 모금을 하고 불과 넉 달 만에 착공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완공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모화관 있죠. 사신을 모시고 이렇게 해서 모화관을 개조해가지고 독립과를 만드는데요. 지금 있는 이 건물은 이제 다시 만든 거예요. 그 당시의 건물은 아니고 그 설계도나 모양을 똑같이 해서 새로 이제 독립공원 안에 이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독립관.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독립 운동했던 유공자들 영정들이 쫙 있어요. 그 개조해서 독립협회의 사무실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 나무를 심고 막 해가지고 이제 공원을 만들어요. 이 사업이 독립협회의 첫 번째 사업이었어요. 여기 모화관 독립관으로 바꾸고 난 뒤에 여기에서 이제 매주 일요일 날마다 3시에 이제 강론을 어떤 발제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이 사업을 독립협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문일평이라는 사학자는 1940년대에 정치개혁을 갑신개혁당 갑신정변 폭력에 의해서 하려고 했고, 독립협회는 언론이라고 하면 이런 토론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언론에 의해서 정치개혁을 도모했다. 매주 1년마다 강론하는데 이완용 뭐 이런 보수파들은 일요일 3시에 모여가지고 좀 담배나 피고 커피나 마시고 좀 이렇게 농담 따먹기나 하는 이런 사교 모임으로 하자, 이렇게 방향을 틀려고 했어요. 이완용이 위원장이었거든요. 이에 반발해서 아까 혁신파라고 하던 이상재, 남궁업 이런 분들은 대중대몽단체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강론, 토론회의 규칙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분이 남궁업입니다. 저기 홍천이 집이 고향인데 홍천에 가면 이렇게 기념관이 있어요. 토론회 규칙 아주 빡셉니다. 토론 주제를 일주일 전에 선정한다. 두 번째, 연사 4명을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나눠서 각기 주장하게끔 준비해 오라고 한다. 그리고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 방청인의 참관을 권장하고 토론 후에 승부를 낸다. 찬성 의견이 맞다, 반대 의견이 맞다. 그래서 결정까지 하는 이런 토론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토론 주제 한번 볼까요? 교육 문제, 우리 사회에 교육 문제가 중요하다. 이 도로라는 다시 이런 말이 아니고 그 도로 있잖아요. 도로를 수정하는 것이 위생의 제일 방식. 그 당시에 비포장이나 짐벌이나 이런 게 많았으니까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해충들도 많이 생길 거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무가 제일 국방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토론 주제로 해서 찬성, 반대 토론하고 막 격론을 벌이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를 어떻게 근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개화 사상을 전파하는 토론회가 계속 펼쳐졌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공화제라고 해야 됩니까? 의회,
그래서 왕정을 좀 분리시키고 의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이제 이 토론 주제도 나오는 수준까지 하여튼 계속 정치화돼 갑니다. 윤치호라는 사람도 사실은 이제 뭐 보수적인 사람이고 약간 친일적 생각으로 나중에 빠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일기가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의 일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임원들이 담배 피우고 잡담하고 여가 즐기던 모임이었는데 불만스럽게 쓴 거예요. 정치에 관심을 돌려서 부표와 부정에 대해서 맨날 싸우는 단체가 되어버렸다. 독립협회가. 그래서 보수파들이 원하는 대로 독립협회가 가지 않고 독립협회에서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회 혁신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냥 독립문만 짓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사교 모임으로 독립협회가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 잡지를 발간했죠. 독립신문 뭐 다들 역사책에서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조선 독립협회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독립협회 하면은 독립신문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이름이 서재필이에요. 맞죠? 서재필이라는 분이 있는데 뭐 이분도 물론 이제 훈장도 받고 독립유공자 대우는 받고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갑신정변 때 김옥균 등등등등과 같이 했다가 이제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축 세력들이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도망을 갑니다. 김옥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부사일생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는데 서재필은 일본에 있다가 미국으로 또 망명을 가요. 일본도 이 사람들을 계속 보호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사실은. 서로서로 좀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 갑신정병파와 일본인이 서로서로 일본의 힘을 조금 빌려가지고 갑신정변을 일으키는데 활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이 개화파들을 활용해서 친청파나 뭐 대웅군이나 민비나 이런 사람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일제가 어쨌든 영향력을 높이는데 활용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망명했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뭐 이 사람들 보호해주거나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외교적 문제도 생기니까 막 청나라에서 너네가 갑신정변 배우지? 아니요, 걔들 그냥 우리한테 도망왔을 뿐이에요 하고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주역들이 일본에서 사실 불황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서재필은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가갖고 뭐 고생을 처음에는 좀 하다가 좋은 부자를 만나요. 부자를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고 미국의 부자를 만나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의 사촌인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미국 대통령의 사촌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완전 미국식으로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름도 필립 제이슨 이렇게 하면서 쭉 살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김홍직 내각이 들어설 때쯤 이제 그 갑신정변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 독립협회 일을 하러. 근데 이 사람 태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정말 천박한 나라, 더러운 나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조선 사람들이 깔끔하게 뭐 신사복을 차려입고 안경 끼고 중절모를 쓴 서재필한테 이렇게 오면 발로 차고.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어쨌든 거부감이 아주 크고 미국에 대해서는 뭔가 상당한 어떤 동경, 미국화된 거예요. 이미 미국이나. 그리고 여기 와서도 자기 이름을 서재필이라고 하지 않고 필립 제이슨이라고 하고 미국인 그 아내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연설을 할 때도 영어로 합니다. 여기서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인 행세를 하는 거죠. 난 미국인이야.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동경이 아주
컸어요. 그런 게 이 독립신문에 주필로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있던 혁신파들의 내용들, 개화 사상들이 독립신문에 주류적으로는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졌다. 독립협회는 그런 토론활동, 신문 발간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많이 받으면서 회원들이 급성장합니다. 지역 조직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토론, 신문 발간, 잡지 발행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 투쟁을 선도해 나가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독립협회에 있던 혁신파들은 여러 가지 서구에 있는 일본이 먼저 받아들인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조선의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문제는 사활적이다. 나라의 자주권을, 주권을 뺏기고 나면 근대하고 나발이고 없다. 이런 생각들이 확고했기 때문에 외세가 조선에 대한 어쨌든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할 때는 여기에 맞서서 많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외세 투쟁을 주도했고 이때부터 만민공동회가 시작됩니다. 아까 독립협회가 98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96년도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여기 건물들이 더 있을 텐데 이게 탑 건물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동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변장을 하고 러시아로 갑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사회주의 러시아가 아니고 제정 러시아, 황제국가 러시아였죠. 여기에 가서 러시아에 고종이 붙게 되고 일본은 뒤통수를 맞을 꼴이 되었죠. 그래서 사회 주류적인, 이 정부의 주류적인 영향력을 러시아가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고종을 등에 업고. 그래서 군사 문제에 있어서는 교관들을 보내서 훈련, 뭐 편성 이런 걸 담당하면서 군사 고문이 이제 딱 들어서 가지고 조선의 군사 정책에 대해서 러시아가 좌지우지하죠.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조선의 재정 고문을 러시아에서 파견된 사람이 고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자극을 받아서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물밑에서 합니다. 청일 전쟁 다음에 러일 전쟁이 있었죠.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아주 이제 군사력에 있어서도 강국이었습니다. 일제는 이제 그 영국과 미국을 등에 업고 이제 군사 대국화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군사 비용을 일본은 예산을 엄청나게 증액하고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간 벌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어쨌든 이 군사적으로 이제 힘을 키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평화협정 이런 걸 통해서 조선에서 서로 이제 여기까지만 해라 하는 것을 규정하는 세력권을 분할하는 규정만. 그래서 너네가 이만큼 하면 일본도 이만큼 하겠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 상호공업에서 일본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러시아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뭐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시간 벌기를 합니다. 여튼 러시아가 이렇게 힘이 세졌어요. 러시아가 이제 요구를 하는데 이제 과도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산에 이제 전령도라는 것은 영도예요, 영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섬의 영도라는 섬의 이름이 예전에는 전령도였어요. 뭐 그림자가 끊어진 섬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영도. 여기에 사람 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에 석탄을 공급할 수 있는 저장고, 창고를 크게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친러파였던 민종욱이 이제 토의도 없이 승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아까 그 전현직 관료들 출신으로 사람들이 꾸려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 정보들이 엄청 빨랐어요. 관료 출신들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를 누군가한테 계속 듣는 거죠.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들으면서 이걸 보고 바로 규탄합니다. 그래서 민종묵한테 항의 편지를 쓰고
해가지고 사직을 시켰어요. 사직을 시키니까 러시아 공사 스페이에르라는 사람이 고종을 협박합니다. 그래서 고종은 또 비알고 하여튼 러시아를 무서워하니까 민정국을 다시 임명하고 이걸 조차하는 것, 조차라는 것은 그냥 빌려준다는 거죠. 빌려주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한너은행이라는 러시아 은행의 서울 지점을 대설 승인하고 러시아가 재정권을 장악하도록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상재 정교는 독립신문에 러시아의 침략 채권과 위험성에 관한 글을 쓰고, 그리고 이 전령도에 러시아가 자꾸 핑계를 댔던 것은 여기에 이미 일본군이 해군 석탄 창고를 쓰고 있지 않느냐, 왜 우리는 못 쓰느냐, 이런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빈미를 준 게 일본 저장보다, 일본 석탄 저장보다 이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없애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에 혁신파들이 모여가지고 일본의 석탄 창고를 철거하고 아까 얘기했던 한너은행을 서울지점을 폐쇄하고 민족국을 비롯한 역적들을 다스릴 문제를 외부 탁지부 의정부에다가 보냅니다. 내용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막 신문이나 여론 작업들을 하면서 반너 분위기를 보조시키죠. 그래서 스페인은 이제 배짱을 부립니다. 고종한테. 그러면 우리 러시아 다 철수해버리겠다. 너 알아서 해. 너 알아서 살아남아. 며칠까지 답을 줘. 이런 분위기 속에 최초의 만민공동회가 열립니다. 98년 3월 10일 서울 종로에 1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 활동을 규탄하는 연설을 하고 군사고문, 재정고문을 본국으로 쫓아내자 이런 결의를 모았습니다. 3월 11일 이 만민공동회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정부는 군사고문, 재정고문 철수 요구를 표시했고 19일날 일주일 뒤에 해고합니다. 그리고 한너은행도 폐쇄하고 전령도 조차 요구를 철회하고 일본 석탄 창고도 철수시킵니다. 요구안이 100%다 관철됐어요. 그죠? 만민공동회에 10,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서울 도성 안에 한 10만여 명이 살았고 도성 주변에 10만여 명이 살았어요. 그래서 뭐 많아봐야 한 30만 명 서울 인구가. 그리고 이때는 뭐 웹잡으로 어디 SNS에 올려가지고 몇월 며칠 날 집회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통도 안 좋아. 지하철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10,000명이 어느 정도 규모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100만 명이 모인 거라고 생각해요. 이 당시 인구나 통신이나 교통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인파가 종로에 모인 거예요. 1만여 명이 모였다는 것은. 우리로 하면 100만 뭐 촛불 집회 이런 게 열린 거죠. 그 정도로 뜨거웠기 때문에 그 정도 이 백성들의 뜨거운 열기를 보면서 뜨거하고 이 요구안들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최초의 대중 집회가 독립협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열립니다. 예전에 박근혜 촛불 할 때도 뭐 뭔가 이렇게 부분적인 행사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만민공동회라는 명칭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 만민공동회가 조선 말기에 촛불 집회에 버금가는 대중 집회였다. 대중 투쟁이었다. 3월 달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하나 세계 열강들의 침략적 의도들을 각계격화시켜 나갑니다. 독립협회에서. 프랑스가 평양에 있는 탄강항계와 강산 2개를 자기들의 프랑스 회사인 경리철도 회사에 넘겨줄 것을 요구했는데 독립협회가 정보가 빠르다고 했죠. 듣자마자 광산은 우리 민중이 채취해서 스스로 보강책을 기해야 된다. 이런 건의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냉큼 엎드리면서 프랑스의 광산 이전 요구를 거절합니다. 힘이 아주 세졌죠. 독일, 얘는 이제 좀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했는데 이미 97년 4월에 체결한 계약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강원도 금성 당현 금강의 채굴권을 빨리 왜 안 넘기느냐 하면서 외부 대신설이 우리의 정부 관료죠. 정부 관료의 가슴을 때리고 막 들고 있는 문건을 집어 던지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망동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또 독립협회에서는 듣겠죠. 네. 그래서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또 개최합니다. 독일 영사의 행위를 규탄하고 클린을 징계다. 클린이 정식 사죄하고 공식 사죄문을 의정부에 제출합니다. 근데 또 기만적으로 고종은 이 사죄를 받자마자 채굴권을 주고 독일 회사한테 넘겨주는 이런 것들을 또 뒷전했어요. 그러니까 고종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줏대가 없는 사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내 왕권만 지켜다오, 이런 사람이에요. 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 네. 해외 열강들이 끊임없이 다들 달려와서 조선을 노렸기 때문에 반해세 투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춘생문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춘생문 사건 아세요? 그 SBS 드라마 뭐죠? 구한말을 다룬 그 이병헌 나오고 하는 거기에도 춘생문 사건이 나와요. 나오는데 춘생문은 뭐냐면 경복궁에 이렇게 오른쪽 모서리 북동쪽 거기에 춘생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어요. 왕궁을 떠나드는 문이. 지금은 뭐 없을 텐데 여기를 통해서 고종을 납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국이.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패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미국인 그레이트 하우스는 궁정호위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고종을 설득해서 외국 용병들을 들여서 왕을 좀 호위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또 고종, 디알본 고종이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했고, 그레이트 하우스가 이제 이러한 구성으로 된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러시아인 데리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또 이 소식 빠른 정보가 빠른 독립협회가 이 얘기를 듣고 외국인으로 황궁을 보호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수치다 하면서 항의 방문을 하고 군중 집회를 했습니다. 군중 집회를 하자마자 5일 만에 고용부대가 철수됐습니다. 엄청난 막강한 어쨌든 대중투쟁력 힘을, 정치적 힘을 가지고 3월 달부터 아까 만민공동회를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열강에 연속적으로 타격을 주면서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조선의 자주권을 지켜나가고 우리 조선을 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외세들을 규탄 배격하고 이들에게 타격 주는 투쟁들을 독립협회가 계속 진행을 하게 되죠. 이때쯤에 이제 서재필, 이완용 이런 관료파들은 독립협회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약간 뒷전으로 물러앉아 있었습니다. 혁신파들이 주도하는 거죠. 그리고 반봉건 민권투쟁도 벌어지는데 이것도 계기가 약간 재밌는데, 약간 민주권리, 근대적 민주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도 있었습니다. 김홍육이라고 하는 러시아 공사관의 통역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냥 러시아에 돈 벌러 갔다가 우연히 러시아 말을 알게 돼갖고 러시아에 있는 관료들과 친해져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이 통역관이 된 사람. 그래서 아까 고종이 아간 파천을 하고 난 뒤에 러시아의 힘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나쁜 짓들을 많이 합니다. 러시아를 등에 업고 횡포를 많이 부리고 여러 가지 이권을 챙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죄행들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얘가 귀향을 가게 됐어요. 김홍육이가. 그래서 귀향을 가기 직전에 어떤 걸 했냐면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왕궁에서 음식을 이제 만드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커피에다가 아편을 고종이 커피를 좋아했거든요. 가베. 가베를 먹기 시작했어요. 고종이. 그래서 커피에다가 아편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중독시키고 죽이려고 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얘기했죠. 흑산도로 유배가기 전에 이제 국내부 소속 공홍식에게 아편을 건넸고, 이 공홍식이는 김종화라는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한테 1,000원을 줄 테니까 아편을 넣어라. 고종은 먹지 않고 순종, 아들과 내시, 궁녀 이런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 현상을 이렇게 상태를 가져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뭐 영화의 한 장면, 그 사건을 다뤘다. 독립협회는 이 사건이 있고 군중 집회를 또 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수파들 있잖아요. 관료들이 가보개혁 시기에 여러 가지 이제 없앴던 민주적 개혁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주되게는 연자제를 없애자. 그 다음에 노류법, 막 능지척참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고 사형을 하는 거, 이런 거, 뭐 참하라, 뭐 이런 거 없애라. 이런 게 가보개혁 때 진행이 됐는데,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이제 이 보수파들이 다시 봉건적 질서로 되돌리려고 하는 짓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김홍육은 죽여 마땅한 놈이지만 우리가 개혁했고 근대화했던 법과 제도대로 처리를 해야지 다시 봉건적 질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 노류법, 차명, 연자법 이런 것은 계약을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중추원에서는 이걸 다시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추원 의장은 이 노류법을 다시 부활해야 되고, 이런 개혁제인들을 다스리려면 니들이 뭐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일축해버리죠. 그래서 중추원 앞에서 군중대회를 열고, 아까 중추원 의장이었던 신기선 물러나라, 그 다음 법부협관 고문했던 행위로 너 고발한다, 그리고 파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맞불 집회가 벌어지죠. 보수파들을 유생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집단 상소로 저런 대역죄인들은 사지를 다 찢어야 된다, 그 다음 삼족을 멸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외가, 친가, 처가 다 죽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하문 앞에서 대규모 군중 집회를, 인하문이라는 덕수문 앞에 대한문 있잖아요. 대한문 말고 원래 정문이 어느 쪽에 있었냐면 덕수문 돌담길 쪽에 정문이 있었어요. 정전과 이렇게 하고 연결되는, 거기에 공간이 이렇게 문 앞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집회를 하게 되죠. 여기에도 1만 명이 참가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대중들의 분위기가 높아지니까 보수파 관료들을 다 몰아내는 투쟁으로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7흉으로 아까 그 2명 있었잖아요. 신기선, 이인우 말고도 나머지 관료들까지 7흉을 파면하는 투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철야 투쟁을 6일 동안 벌이죠. 그래서 모금도 하고 밥도 지어 먹고, 그래서 이 투쟁에 대한 공이 얼마나 좋았는가 이런 거 보면은, 나무꾼도 나무판돈 내고, 군밤 장사하는 아이도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서울시내 상인들도 협회를 지지하면서 무기한 70투쟁. 고종은 7명의 대신을 파면하고 노류법, 차명이나 연자제를 부활하려던 보수 세력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힙니다. 연전연승입니다, 그죠? 아까 반러시아 만민공동회가 3월달에 있었는데 지금 10월까지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의 이 세력이 너무 강해지고 왕권을 위협하니까 이제 독립협회를 이제 입을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가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은 독립협회의 토론을 앞으로 정치 문제의 이해의 것으로 제안하겠다. 그리고 만민공동회니 기어나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독립관 안에서만 해라.
이렇게 강자를 부리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집회, 시위, 언론의 자유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썩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무청으로 몰려가서 고종의 칙령, 고종의 명령을 어긴 우리를 잡아라. 이렇게 자신들을 체포하라. 그리고 3일 동안 상소투쟁을 벌입니다. 고종은 3일 만에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항복을 하게. 독립협회 대단한 단체죠, 그죠? 그 뭐 전국 민중행동 이런 것보다 한 10배 더 센 것 같아요, 그죠? 더 나아갑니다. 독립협회는 더 나아가. 의회제를 만들죠. 여기 있었던 아까 그 중추원 있었죠. 신기선, 이은호 관료들 중심으로 하던 중추원이 있었는데 이 중추원을 거의 의회 수준으로 의회 기관으로 개혁시키죠. 대의제 기관. 관료들 아까 7명 몰아냈잖아요. 그죠? 혁신 관료들만 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대의제 기관으로 발전시키죠. 그래서 백성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조항들을 만들어서 정부 요구안을 만들죠. 뭐 온갖 잡세, 뭐 이런 거 없애라는 것은 민중의 요구이고요. 중추원을 개편해서 정부 관리와 독립협회 회원 가운데서 공평 정직한 사람을 선정해서 함께 정치를 협의하도록 만들 것. 그래서 이 의관의 반수는 정부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반은 독립협회에서 추천하는 대의기관을 만들자. 이것을 왕 이칙령으로 임명해라. 그리고 의장은 정부가 하되 부의장은 우리 회원에서 독립협회에서 하겠다. 그리고 이 운영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정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의회 운영하는 것들을 본받아서 해서 정부와 의논하겠다. 물론 지금의 현대적인 의회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뭔가 정책적 안을 만들어서 가능하는 거죠.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중추원에서 결론을 냈는데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